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 7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함께할 시간이죠. 오늘도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수요일 홍당무에서는 경기장 컨디션부터 체크를 해볼 거고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잘 뛰는 선수들로 멤버를 구성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비밀 병기, 히든 종목들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모든 투자 아이디어들 몽땅 전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매크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미증시에 비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궂은 바깥 날씨처럼 오늘도 시장에는 먹구름이 끼었고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1%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코스피는 0.8%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2,843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21% 큰 폭으로 하락하며 829.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이 종목별, 섹터별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장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까요? 그 해답 찾기 위해서 바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이무학 감독님 나와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선수를 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감독님의 전술과 가이드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홍당무 리그 출전하는 선발 명단은 어떤 종목들이 자리하게 될까요? 일단 이런 궂은 변동성이 가득한 날씨와 장세 속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비수 종목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를 오갈 수 있는 미드필더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이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3-3-3의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요. 좀 균형 잡힌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선발 명단을 꾸려주셨으니까 오늘도 좀 재밌게 시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 반가운 종목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DC라는 호재를 들고 있는 리가켄바이오가 일단 뒷문을 오늘도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ENF테크와 인터플렉스가 재출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봉LS,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해성산업까지도 다시 한번 공격수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한 종목 그리고 수비수의 두 종목이나 조금 더 명수를 한 명 더 추가해준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을 연출해 준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넣다 보니까 좀 칸이 모자랐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도 같은데 그 말은 즉슨 전문가님이 그동안 최근 선발 출전으로 시켜주시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성적표가 화려하다라는 말이 또 근거가 되겠죠. 그 근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이번 주 MVP를 차지한 하단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1차로 10%의 수익 달성했고 2차로 재진입을 해보면서 23% 추가 수익까지 더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확실한 수익을 챙겨준 종목들도 짚어보면요. 일단 아마존의 효과,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서 우리가 재공략해보자라고 했던 청담글로벌 50.8%의 수익까지 끌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공격수의 이름을 올렸던 대봉LS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진입 끝에 이와 같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궁합이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시노펙스도 40%에 다다른 수익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AI로 좀 보자, 주목을 해보자라고 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33.8%의 수익 딱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50%, 적게가 상한가 수익, 10%대 수익, 그냥 기본 두 자릿수의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출전하는 종목들은 또 어떤 수익, 얼마큼의 수익을 더해줄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갑작스럽게 오후장에서 더 힘이 빠졌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물량을 빼내긴 했지만, 이 발을 빼긴 했지만 그렇게 과한 물량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은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 계좌도 좀 불안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좀 꾸준하게 챙겨볼 수 있는 수익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홍당무 옆에 홍당무가 품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이용하셔서 커뮤니티 방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렬한 추가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썸머 바캉스 프로젝트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참가 인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요.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면서 이 무더위를 좀 시원하게 날려줄 종목들 추가적으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커뮤니티 방 안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시간 안에 꼭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감독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좀 꾸리꾸리한 날씨와 같은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가 정말 국지성으로 막 오늘 저도 방송국 오는 길에 보니까 와이퍼를 최대한 세게 돌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최대한 풀로 당기면서 왔다가도 방송국 다 도착하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정말 뭐 시장처럼 네, 정말 오락가락.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찾기는 분명히 시장에서 뭐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 내려가는 폭이 크고요. 올라가는 네. 종목에 비해서 내려가는 종목도 많고요. 지수 자체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변수 요인이 어떨 때는 증시에 강세 장에서는 말 그대로 좀 심심하게 흘러가던 상승했다가 좀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 또 어디야 하면서 또 몰아서 시장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올라가도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지치고 포기하는 수준의 시장이기 때문에 변수가 등장하면 항상 좀 취약한 게 약세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함께 하시는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천정이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비가 와도 비는 그치게 마련이고요. 그죠? 매년 장마가 오지만 또 장마는 또 거치고 또 달콤한 여름 휴가 시즌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정말 국내 증시의 탈출은 진흥순이다. 뭐 이러한 시장에 대한 포기한 듯한 목소리가 많이 들리시죠. 여러분들도 계좌 참 힘들고 시장 참 짜증 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보면 이 허탈감은 더 배가 되겠지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과 20년 전에 아니요. 불과 2년 전에 모두가 다 주식을 해야 될 때, 모두가 다 2차 전지를 해야 될 때, 너 에코프로 없어? 에이 바보 하던 시절에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린 사람들, 2차 전지 물린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고생을 하고요. 네이버 카카오 와 황제주 등극 지금 네이버 카카오 국민 밉상주 됐죠. 20년 전 일이 아니에요. 5년 전, 6년 전 일이 아닙니다. 바로 2년 전 일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가 저점이었지. 그때 내가 포기 안 하길 잘했지. 그때 이무학 대표 방송을 보길 잘했지.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오늘 시간 종목도 또 알차게 준비해 왔고요. 시장 여러분들 조금 응원되는 말씀들 오늘은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좀 코멘트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 리그 종목들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는 악재로, 호재도 좀 악재로 부각이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만이 좀 힘을 써주고 있고 피해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좀 막막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더라도 비가 그치고 또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성적표, 수익률표만 살펴봐도 해가 쨍쨍 나는 그런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 그동안 함께 공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화장품주에서 청담글로벌 딱 50%의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종목을 좀 살펴보자 하면서 대봉 LS 공략 도와주셨고 1차로 15%, 2차로는 42%의 수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보다는 좀 AI 섹터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갈 거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솔루스 첨단 소재도 33.8%의 수익까지 실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오늘도 다시 한번 수비수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종목도 이미 우리가 22%라는 수익을 달성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종목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 비밀 병기로 3개의 히든 종목까지 숨어져 있으니까요. 방송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들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썸머 바캉스 프로젝트 오늘까지 참여 인원 모집을 받아볼 건데요. 그 모집에 참가하시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고 또 틈틈이 안내될 거니까 자막 확인해 보시면서 내용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강까지 이벤트까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고요. 경기장 컨디션부터 또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해가 언제 뜰까요? 그러게요. 아직은 뭐 네. 먹고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바깥이랑 같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언제 뜬다라고는 좀 그렇죠. 어렵긴 합니다. 근데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어디 쪽을 보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개를 한번 저랑 같이 네. 한 방울 좀 돌려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자, 앵커 이 사진 너무 많이 보셨죠? 네, 이거 네.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사진 어떻게 연출된 게 아니란가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타이밍 어떻게 음. 국기가 뒤에 있고 기가 막혀요. 총을 맞은 물론 스치긴 했지만 그렇죠?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마치 전쟁 중에 노병이 승전보를 울리는 장면처럼 아주 기가 막힌 폴리처상 수상했던 기자가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시나리오가 마치 영화처럼 마치 좀 짜여졌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벤트에 굉장히 좀 반응을 하게 돼요. 특히나 전무후무 초연료 강대국 미국의 대선에 이러한 또 명장면이 등장했다. 이번 주만큼은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는 거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근데 여기에 너무 고무되지 말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6월, 7월 달에 지지율 바이든을 넘어섰다는 거 나왔을 때 국채 금리가 한번 요동쳤습니다. 이때가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올 때 요동을 쳤거든요. 자, 근데 지금도 이거 주말에 이런 일이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요동치고 증시 떨어지고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을 얘가 안 움직였다라는 것은 트럼프 말고 뭐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네. 트럼프가 묻힐 정도의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건 뭐지? 네, 파월이죠. 네, 슈퍼 파월. 트럼프와 파월은 상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사건이 나타나자마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파월이 계속적으로 한 2년간 얘기했던 게 우리는 인플레이션 2%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얘기만 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2%까지는 우리는 참을 것이다, 인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을 바꿨어요. 지난번에 딱 이런 일 났고 나서 보니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인플레 2%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나? 인플레를 고집하다가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가능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100% 보셨나요? 패드워치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그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을 마치 도박 사이트처럼 하는 곳이 패드워치인데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몇 프로로 봤냐면 100%로 나왔어요.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나오고요.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러니까 3번 연속한다는 거죠. 9월, 10월 이렇게 3번 연속할 가능성이 50%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트럼프 쇼크의 이 사건에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원달러 환율도 발작하지 않았고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매크로적인 변수인들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보다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금리 경로의 피벗 금리 경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보통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성장주들, 네. 가치주보다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하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급등하는 것처럼 네. 금리 인하는 바이오나 뭐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호재인데 자 보세요. M7 중에 가장 성장주 엔비디아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애플도 뭐 애플은 뭐 성장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애플도 뭐 크게 시큰둥한 반응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들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테슬라도 뭐 크게는 요동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와서도 그런지 일단은 멈춰 스톱돼 있다. 자,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 M7 종목들은 오히려 조용하고요. 제로 노출로 보는 거예요. 제로 노출. 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금리를 못 올릴 거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금리 인하하니까 진짜 하네? 재미없네? 이래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대신에 자 보세요.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하고 네.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200에서 지금 10% 급등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자, 이게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시장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 러셀 2000 지수가 혹시 앵커님 뭔지 아십니까? 소형주 위주의 지수 그렇죠. 맞나요? 소형주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3000위까지 있잖아요. 1위부터 1000위까지는 다 날린 거예요. 1100 그러니까 1001위부터 1001부터 3000위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하는 나스닥 러셀 3000 지수도 있어요. 3000은 어차피 1위부터 1000위까지를 움직이니까 네. 얘네들 차포 띄고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1000까지 다 날렸으니까 이제 조그만 애들, 네. 마이너리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무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스닥 다우 미국 3대 지수랑 S&P까지 지금 우리가 커플링 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러셀 2000 지수랑 커플링 확률이 83%입니다. 엄청 높네요. 나스닥보다 오히려 우리는 코스피는 러셀과 굉장히 좀 동조화, 커플링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얘네가 일단 떴는데 자 그러면 러셀 2000 보고 야 중소형주 하니까 코스닥 가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셀 2000에는 그렇다고 우리처럼 코스닥에 뭐 잡주란 표현은 그렇지만 뭐 잡다하게 작은 애들 막 이런 게 아니라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가치주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네. 근데 전문가님, 이게 러셀 2000 지수랑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커플링 현상 이을 확률이 80% 넘는다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뭐 3000피까지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지금 시장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러셀 2000과 같이 가는 건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가요? 코스닥은 약간 좀 별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참 문제인 게 뭐냐면 네. 뭐 여기서 문제점들을 먼저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머리 크고 좀 잘 되면 코스피로 가버리잖아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또 특히나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 버블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대장주들 뭐예요? 2차 효선, 방산 네. 이런 종목들 네. 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 뭐 지금은 좀 오늘은 좀 쉬고 쉬었지만, 있지만 네. 이런 종목들 가는데 코스닥에 방산이 없어요. 조선주, 뭐 기자재 업체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이 틀린 거예요. 시장의 결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커플링은 러셀 2000 가면서 코스피 좀 끌어주고 코스피 끌어주면서 코스닥이 좀 이어지는 이러한 좀 선순환의 구조가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가니까 코스피 따라가고 코스닥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장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뚫어놔야 뒤에 단도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네. 러셀 2000 지수의 급등, 그러니까 M7 주들,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우리도 반도체가 가면 뭐해? 하이닉스만 맨날 가는데 삼성전자 이제 가지만 소부장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자동차도 가면 뭐해? 현대기아만 가는데 또 다른 종목들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M7만 가던 장세에서 시장이 밑을 보기 시작했다. 너네보다 일단은 다른 쪽, 금리 인하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미국 증시가 시각을 선회하고 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 저렇게 올랐지만 네. 평균적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가는 종목, 큰 종목들만 가는 거군요. M7은 지네가 다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훨씬 더 심하지만 미국장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러셀이 2000이 뜨는 게 보니까 하필이면 나스닥이 폭락하는 순간 3% 폭락 지난주에 폭락했죠. 네. 러셀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으로부터는 트럼프의 총격 사건보다 러셀이 움직이는 게 증시에는 훨씬 더 중요한 힌트고 포인트고 트리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시장의 하반기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 주 일정은 뭐 크게 없습니다. 금요일 날 TSMC 정도 실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미국 러셀 2000 지수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장 전은 물론이고 장 중에도 그리고 장 마감한 후에도 시장의 매크로 상황 계속해서 점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체크해 보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썸머 바캉스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료고 부담 없이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무더위 단 2주간 세 종목으로 15% 수익 그 이상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전략으로 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역시나 참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단의 QR코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일단 이번 주 MVP 종목이 또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잠깐 짚어볼게요.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오늘도 선수에는 들어 있습니다. 라인업에. 그렇죠. 네, 그래도 계속 약간 볼것 좀 같아요. 간단하게 리뷰해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종목들 하이라이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들 16% 지난주 MVP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는데 네. 계속 올라가죠. 네. 유한양행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공공행진. 오늘은 뺐어요. 네, 이 정도 좀 쉬어야 됩니다. 이 아, 정도 왔으면 체력이 좀 과열인가요? 방전됐다. 그래서 방전. 네, 유한양행은 이번 주 성수 명단에 좀 뺐고요. 네. 아무튼 뭐 지난주 하이라이트에서 이번 주도 좋은 수익들을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MVP는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22% 수익으로 지난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 다시 조정이 나와주면서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온 것 같아요. 리가캠 바이오 제가 좋아하는 11선을 타고 있죠, 그죠? 이렇게 11선 탈 때마다 가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종목 알테오젠이었죠, 그죠? 네. 화려했죠. 네, 정말 화려한 수익률. 근데 이번에는 저는 하반기에는 리가캠, 네, 상반기 알테오젠, 하반기 리가캠. 이무학 대표 전문가의 프로의 바이오 종목은 상반기에 알테오젠이 있었지, 하반기에도 알테오젠인가요? 아니요, 하반기에 리가캠으로. 여러분들 내릴 속에 항상 좀 인식하시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으니까요. 올해 이번 주 또 수비수에 리가캠 바이오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MVP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1차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화면을 좀 계속 좀 보여드리면서 좀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집들 오늘 같이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화면에서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말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신청을 하시면 이런 자료집들이 종목마다 수급, 차트, 실적, 테마, 상승, 모멘텀 뭐하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공항 가면 여권처럼 네. 종목도 요 한 장만 딱 보면 어. 이 종목의 아이덴티티를 보실 수 있게 네. 제가 자료를 딱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딱 보시고 좋구나.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뭐 봐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요 정도의 스캔을 좀 하시고 보신다면 종목을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꼭 뭐 차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차트는 어때요? 뭐 만들어지고 들어갔나요? 아니죠. 우리 요 구간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이평선 1차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2차 상승 요 고점만 돌파하면 뚫어낸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간단하잖아요, 23% 그죠? 이런 수익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서머 바캉스 프로젝트는 원래 단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 종목 딱 사서 끝인가요가 아니고요. 세 종목 포트폴리오예요. 한 종목 팔면 네. 한 종목을 또 살 수 있죠. 2종목 두 팔면 2종목을 또 살 수 있죠. 네. 물론 여기서 다 수익 내면 좋겠지만 일단 좀 가봐야겠죠. 일단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알렸고요. 수익은 15% 수익이 나면 그대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5% 수익을 내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오늘 홍보를 못할 뻔했어요. 종료가 될 뻔했는데 네. 오늘 5% 그대로 까졌습니다. 오늘 5%가 밀려서 오늘 수익률이 제로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시면 판은 다시 꾸려질 수 있고요. 네. 원하는 바는 다음 주에 이 시간대에는 자 종료가 됐습니다. 15% 수익 나서 종료가 됐습니다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 하락에 우리 프로젝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제 수익률 우리가 프로젝트의 중하반부이기 때문에 모집하지 않을 거예요. 들어오실 또 뭐 볼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체 안내도 안 할 거니까 오늘이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15% 수익 챙기셔서 바캉스 프로젝트입니다. 왜 하는 거냐? 여름마다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는 한 10일 만에 프로젝트 종료됐거든요.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꼭 성공을 해드릴게요. 15% 수익 내셔서 휴가철 장마 끝나고 좋은 곳으로 바캉스 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MVP 종목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딱 23% 수익을 달성하면서 차지를 해버렸는데 그 이전에는 리가켄 바이오가 있었죠. ADC라는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 22.8%의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상 이 종목도 전문가님이 처음에 들고 오셨을 때는 안 간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공략 도와주셨던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은 워낙 펀더멘탈도 강하고 재료도 있고 차트상 건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을 들고 와 주시는 분입니다. 조기 수익률 달성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1년에 딱 한 번만 열어주시는 썸머 바캉스 프로젝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참여 기회고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간단하게 QR코드 이용하셔서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게 되면요. 새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금으로 매수, 매도, 사인 챙겨드리면서 이 새 종목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계좌로 붉게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수익 리뷰부터 좀 살펴봤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말고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봐야 될 8종목이 있으니까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리가켄 바이오 오늘도 또 왔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는 일단 네. 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수비수는 이따가 히든 네. 종목은 두 종목이나 있으니까. 두 종목이나 있어요. 네. 오늘 히든 종목 두 종목 궁금하시죠? 맞죠. 네. 왜냐하면 저게 비밀 병기거든요. 네, 요새 공격수가 좀 비실비실하고 수비수들이 골을 잘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네. 공격수가 탄력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공격수들은 우리가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를 시가총액 순으로 나눠놨잖아요. 가벼운 애들 시가총액 한 1,000억, 2,000억 되는 애들 공격수로 넣어놓고 네. 수비수는 한 5,000억 이상 되는 애들 넣어놨는데 네. 코스닥 자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중소형주들이 안 가는 거예요. 몸집이 큰 애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렇죠. 업종 대표주들, 지수형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잘 그러면 가는 전문가님, 거죠. 네. 지금 시장은 좀 힘들면 약간 몸집 큰 이 수비수에 좀 많이 배치를 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수비수를 3개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네. 히든으로 가려놓은 이유는 우리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하고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띡 보고 설명드리는 거랑 네. 제가 일부러 이 PPT를 준비하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이거 막 자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네. 가려놓은 거고 종목명은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QR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오픈되는 종목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기용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될 점은 코스닥 지수가 정말 쓰레기입니다. 정말 너무 안 좋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종가까지 밀리는 거 오늘 분봉 볼까요? 네. 시장 오늘 코스닥 지수 분봉입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씩 빠지더니 오늘도 씩 빠지고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요. 맞을 때 맞더라도 한번 때려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대 맞더라도 한 대는 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말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주먹 한 번 못 뻗고 그냥 경기 끝날 때까지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끝나는 이 정말 얼토당토한 장세 흐름들 정말 짜증나고 지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런데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지수는 항상 좀 보시면 자 여기가 830선이거든요. 여기 안 빠져요.
4월 달부터 여기 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의 뭔가의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단부.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힘든 게 알아요. 자, 여기 오면 사고 자, 여기 가면 팔고. 그죠? 830선에 샀다가 870 가면 팔고. 박스권 매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코스닥은 딱 반년 동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830선은 무서워서 팔고 870선 오면 욕심 때문에 삽니다. 항상 박스권을 딱 보면은 에이, 주식 못하는 안 하는 사람이나 주식을 밖에서 팔짱 끼고 보는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기서 사서 저기서 팔면 되잖아, 이 바보야. 해보라 그러세요. 그게 되나? 여기서 팔고 저기서 사지. 그죠? 박스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이 박스권 매매를 오히려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심리를 역행할 줄 알아야 주식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죠. 그렇죠? 뜨거운 가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공포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공포를 사보자는 관점, 차트를 무시하고 하자. 지수가 차트가 다 망가져 있잖아요. 지수가 21선 밑에 5일선 있고 11선 있고 이평선 다 깔고 내려오는데 종목도 이런 종목들 많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내 계좌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밀어내는데 여러분들은 뭐 배견할 재간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매매는 스스로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대신에 매매할 때도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죠. 그죠? 박스권에서 그러면 지수처럼 빠져있죠. 얘도. 자, 얘도. 그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얘도. 그러니까 지수 따라 한번 그 결을 따라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죠?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 관련 주고요. PCB 단에서 실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있는 주가 박스권 하단 지금 가격대 14,000원 초반대에서는 그냥 뭐 눈 감고 사셔도 되겠다. 이런 매매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아요. 요새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ENF 테크놀로지 또 갖고 왔죠, 그죠? 얘도 지금 보시면 박스권 하단. 자, 여기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인터플렉스 이 ENF 테크놀로지. 자, 차트를 좀 더 당겨 볼게요. 연초의 주가가 1월 달에 얼마였냐면요. 자, 지금 올해 분명히 실적은 많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초 주가 그대로죠. 1년 동안 지금 7월이잖아요. 반년 이상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왔어요. 왔다. 내려가기도 했다. 올라가기도 했다. 근데 결국 제자리다. 자, 그러면 기업이 그냥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기업이 그대로면 얘는 주가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는 볼 시간은 없으니까 올해 하반기도 좋을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도체 중에서 시장 따라서 밀린 애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실적 잘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냥 와서 뒤통수 때린 종목들 이런 것들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줍줍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격수는 대봉인에서 계속 갈게요. 골 잘 넣는 공격수 그나마 계속 좀 치고 가는 거죠. 화장품주도 오늘 반등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괜찮습니다. 싹센다 올해 특허 만료예요. 싹센다 특허 성분을 갖고 있는 대봉 LS이기 때문에 모멘텀 계속 좋고요. 11선 살아 있고요.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성산업도 공격수입니다. 와 이거 안 빠지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지수를 무시, 빠르진 않지만 마이웨이, 마이웨이. 고점은 트럼프가 뭐 어찌 됐다 그래서 확 칠 수도 있고요. 뭐 방산주들 또 뭐 이렇게 테마가 나올 수 있지만 저점은 이게 뭐 트럼프 수혜주예요? 얘 조선주입니까? 아니죠. 방산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해성산업 빌딩 관리하는 업체예요. 또 특히나 지주 회사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 뭐라 그랬죠? 경영권 승계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좀 시장이 어지럽고 좀 편차가 심할 때는 시장이 좀 사이드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메인은 될 수 없겠지만 아주 맛있는 사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해성산업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MVP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한 번 더 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에 다다를수록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지수마저 또 시퍼렇게 질리다 보니까 내 계좌도 많이 아프다, 손실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아픈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선수들로 오늘 출전 명단을 구성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들 전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가이드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선수 명단 자료집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방법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썸머 바캉스 프로젝트 계속해서 참가 인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열연이 된 시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마이웨이로 계속해서 지수보다도 강한 종목, 지수를 버텨내는 종목들로 시장에서 선전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꾸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로 수익 계속해서 랠리 펼쳐가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도 히든 종목들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잠시 후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중간 광고 없나요? 네, 중간 광고 없습니다. 협찬이 안 들어왔나 준비 보네요. 다 되셨죠? 어떤 종목부터 보면 될까요? 우리 지금 세 종목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미드필더 한 종목, 수비수 두 종목인데 전 수비수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네.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의 러셀 2000처럼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으쌰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네. 포지션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 자, 첫 번째 종목은 저는 이거 뭐 종목 자료 준비하면서 네. 이거 뭐 가리는 의미가 있나? 네, 주식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딱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일단 가려보겠습니다. 네, 가려볼 테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종목명 꼭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네, 오늘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자, SMR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이 미국 전략도 그렇고요, 그죠? 원전 자체가 이제 대형 원전은 한번 이거 뭐 난리 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재생 에너지들이 붐업할 때 원전을 굉장히 소외받았지만 SMR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그만큼 앞으로의 원전이 좀 가야 할 길에 가장 국내에서 잘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물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슈 없으면 잘 못 가요, 그죠?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방산주들도 막 기다가 또 트럼프 하니까 막 가고요, 그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건설주들 요새 서울 집값부터 꿈틀하니까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면서 이제 오늘 어제 또 급등하고 네. 또 뭔가 뭐 무슨 이유가 있을 뭐 그렇게 개연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걸 원치 않아. 그런 이유로 재건주들이 움직이고요. 네. 트럼프 집권 시절에 김정은 한번 만났다고. 네. 또 남북 경합주가 움직이고요.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갬블이네요, 그죠? 네, 뭔가 뭐 하나 뭐 갖다 붙이면 그냥 막 다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날 또 언제 기렸냐는 듯이 또 얼굴색을 바꿔버리고 또 다른 거 어디 있어? 네, 마치 야시장 같죠, 그죠? 네. 여기서 번쩍하고 다른 동네 가서 번쩍하고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체코 원전 수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랑스랑 붙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또 예전에도 그렇고 뭔가 좀 잘 안 됐잖아요. 엑스포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좀 될 거야, 뭐 안 될 거야, 뭐 안 되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이것만 갖다가 달려붙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모멘트. 이건 하나. 제가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체코 원전 수주.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무관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관심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없어요. 네. 이런 것들. 안 갑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꿈쩍도 안 하죠.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낫다. 악플이 낫다.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붕업을 해줘야 되는 이슈 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과 더불어서 한국전력기술, 그러니까 한국수자원 아래 한전 뭐 KPS, 한전산업, 또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프랑스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오늘쯤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에 의하면 한 연말께. 그러니까 우리는 D-Day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기대감은 계속해서 그렇지요. 커지니까. 막상 재료가 나오면 이제 네. 뭐 어쩌라고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원전 뭐 했어 어쩌라고 이거 뭐 10년을 뭐 이게 당장 내일 뭐 이게 뭐 불닭볶음면처럼 갖다가 그냥 가서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장품처럼 지금 있는 거 갖다가 여기 네. 있습니다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서 지어주고 뭐 해야 되는 게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은 D-Day가 길어질수록 좋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딜레이 된 게 오히려 이 기업으로 조금 더 수익 낼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에 보면 덴체코 원전 수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합니다. 두산그룹이 참 기업의 색깔을 참 잘 바꿔요. 두산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앵커님 모르시겠지만 네. 제 연배 한 40대에서 50대 분들 아시겠지만 음. 전과라고 있었어요. 전과? 전과. 전과? 깜빵 전과 말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학생 우리 그때 국민학생들 네. 항상 집에 전과 하나 있었습니다. 전과. 동화 전과 아니면 표준 전과. 오. 네, 그리고 금시초문입니다. 지금은 뭐 맥주, 네. 뭐 하이트, 뭐 진로 그건 여기서 다 압니다. 네.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그때는 오비 맥주. 알긴 오비라고. 압니다. 네, 네. 오비라고. 그러니까 두산 그룹이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명이 랄프 로렌 아시죠? 폴로. 네. 그거 유통하고 있는 회사. 아우. 그러니까 지금은 막 중공업, 네. 막 인프라, 막 이렇게 에너지 이쪽 음. 사업을 하고 있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맥주 팔고 주요 사업이 맥주 파는 거였어요. 네. 오비 맥주. 오비 구단도 있었잖아요. 네. 동아출판사에서 애들한테 정가 팔고, 그리고 뭐 유통상사에서 옷 유통해주고 이런 식으로 B2C 말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집에 있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네. 것을 B2C 업을 주로 하던 회사가 지금은 철저하게 B2B. 우리가 뭐 얘네한테 우리 수소 뭐 아니면 뭐 원자력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가 바닷가 사는데 이거 담수 좀 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업이 참 완벽하게 정말 다른 기업이 돼서 나타나는 기업이 바로 두산입니다. 근데 그 두산이 또 한 번의 탈바꿈을 하려고 해요. 또 한 번 또 바꾼다. B2C 기업에서 B2B 기업으로 바꿔비고 이 B2B 기업에서 더 완벽한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이런 지배 구조를 했네요. 일단은 여기서 원래 이 두산에서 가장 돈 잘 버는 회사가 두산 밥켓입니다. 네.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자막에 두산 써 있잖아요. 근데 네. 중장비들 보시면 두산 밥켓에서 만드는 건데 알짜 회사인데 그 두산 밥켓을 이 회사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산 밥켓을 로보틱스로 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기업은 클린 에너지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밥켓은 로보틱스한테 주어서 두산 밥켓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일단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수혜냐 악재냐 뭐 얘기들이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여기에 반대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우리 너네 이거 하려고 그러지. 우리 이거 반대할 거야. 자, 그럼 반대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을 사줘야 돼. 너네 반대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네 주식을 사줄게요. 반대하실 거면 이 집에 나가세요. 이거죠. 반대하시는 거는 마음이지만 네. 대신에 나한테 네 주식을 주고 나가세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입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요. 28,9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와 거의 동일하지요. 그죠? 네. 21,900원입니다. 지금 21,000원에 종가 마감했으니까요. 만약에 얘네가 정말 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개편을 위해서 가버넌스 전략을 들고 왔는데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이거 빠그라지면 이거 그냥 얘네가 이거 못 사주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반대한다고 쳤을 때 5천억 이거 못 사주면 이거 그냥 백지장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돼요? 주가를 올려놔야 되죠. 주가가 만약에 3만 원 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이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을 반대하시는 분도 주가가
30% 수익이 났는데 이거 나 2만 원에 사주세요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싫으면 나 3만 원에 팔면 그게 반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18,000원까지. 그러면 이 주주들은 무조건 반대죠. 18,000원 주가를 21,000원에 사준다는데 넌 무조건 반대지. 예,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런 거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단 좀 포커스를 보고 야 이거는 믿져야 본전 아니냐? 주가 빠져도 반대한다 그러면 21,000원에 사줄 건데 나는 내려가면 반대, 올라가면 찬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노마진 게임이다, 노리스크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저는 신고가 가는 줄 알았어요. 신고가 뚫고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자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78만 주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이 140만 주, 개인만 220만 주를 던졌습니다. 기관도 금투, 보험, 투신, 기금, 사모펀드 5대 메이저 기관들이 다 샀어요. 근데 윗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사도 안 될 정도의 장이 개판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수급 어디 가나요? 없죠. 200만 주 산 애들 오늘 신고가에서 200만 주 개인만 신고가에서 물리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도 신고가에 따라 붙었다가 물린 겁니다. 얘네들은 따라 붙었어요? 개인이 따라 붙죠. 얘네들은 따라 붙은 게 아니라 얘네가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신고가를 만들었다가 어처구니 없이 윗꼬리다가 밀렸는데 이거는 가야죠. 다시 신고가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거 보고 들어왔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보고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모멘텀은 뭐냐?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체코 원전, 두 번째는 주식 매수 청구권, 세 번째 가버넌스, 세 번째는 트럼프. 네, 트럼프. 자, 트럼프는 친환경을 싫어합니다. 사업가기 때문에 네. 가성비, 풍력, 태양광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하는 거야? 가성비 좋은 화석을 석탄 때우면 이게 얼마나 좋고 원전 한 기 지어놓으면 이게 가성비가 얼마인데 트럼프의 2기 집권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대선 후보 나올 때 공약집을 갖고 나오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이런 거. 이번 트럼프 2차 집권 이 대선 공약집을 보면 원전 SMR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SMR을 확실히 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SMR 제일 잘하는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어요. 다른 건 거의 다 무늬만 그냥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 개발한 경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늬만 살짝 걸쳐만 있는 애들이지 기술을 갖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정리되시죠? 트럼프, 체코, 가버넌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네 번째 수급 요인은 요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내일 다시 보더라도 이 팩트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렸고요. 이 정도 했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아시는 분도 들어오셔서 종목 더 자세한 설명 받으셔야겠지만 종목문 꼭 확인하셔서 대형주들에서 조금 신고가 좀 잘 나오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종목명을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 대응 전략은 저희가 직접 잡아드리니까요. 커뮤니티방 활용하셔서 두산의 탈바꿈만큼이나 우리의 계좌도 포트폴리오도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자료들 준비해 주시면서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남은 2개의 히든 종목은 시간 관계상 미처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집을 통해서 커뮤니티방 안에서 그 공개 종목들, 전략들 낱낱이 다 파헤쳐 드릴 거니까요. 이 종목들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활용하셔서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 준비된 콘텐츠들 모두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바캉스 프로젝트 모집 인원도 계속해서 추가 지원 받고 있으니까요.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